네, 안녕하세요. 저희 신방화역에 나와 있는데 네, 오늘 여기 왜 왔나요? 오늘 여기도 매물 내놓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마곡지구에서는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들은 보통 마곡나루, 양천양주, 발산역 이쪽은 네, 대부분 LG도 끼고 있고 기업들 위주로 된 상권인데, 네, 네. 여기는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마곡지역 전체 통틀어서 유일하게 주거단지 위주로 된 상권이 신방화역 상권이에요. 엠벨리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네. 여기 안에서도 어쨌든 학원가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상권이다 보니까 신도시 상권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한번 둘러볼 겸 물건도 좀 촬영할 겸 왔습니다. 역 바로 앞에 지금 1단지하고 3단지가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 3단지 있고 네. 6단지 있고 옆으로는 또 이제 8단지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직선으로 쭉 가면 마곡나루역이 나오는 네, 맞아요. 곳이죠? 저 보이는데 신한 아파트 뒤에가 아. 마곡나루 그 사무실 있는데 그 마곡나루 멀지 않네요. 가까워요. 지금 이쪽에 보고 있는 이 건물인가요? 네, 맞아요. 오늘 또 나온 물건 저건데 네. 이 지금 제일 좋은 자리가 어느 자리인 것 같아요? 기사님 보시기에? 여기 상권 자체가 크지는 않아서. 네, 근데 얘가 지금 코너를 끼고 있으니까 네. 여기가 가시성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여기 신방의 제일 좋은 자리는 네. 여기요. 오늘 도매마켓 써있죠. 아, 지금 여기 네. 이 저 자리가 제일 첨가물 좋아 팔고 보이거든요. 있는 요 자리요? 원래 저 자리가 SK텔레콤 자리였는데 아, 아마도 텔레콤에서 나가고 이제 새롭게 입차가 맞춰졌어요.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신방의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닌가. 베스킨라빈스 있고 롯데리아 있고 지금 업종만 조금 바뀌었는데 마트로 어쨌든 그래도 임대료는 잘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이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확실히 네. 건물에. 정말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호실을 찾는다면 이 물건이 제일 낫지 않나. 야, 전면부가 되게 넓네요, 이 저기 호실이. 뭐가 높고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죠. 면적도 꽤 크고. 그리고 이 건물 특징 보시면은 공실이 하나도 없죠. 10층까지, 11층까지 있는데 네, 학원가로 딱 되어 있죠. 여기도 오히려 얘가 측면으로 와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롯데리아라든지 베스킨라빈스라든지. 이쪽이 아파트 마주 보고 있으니까 네. 대로변 쪽은 흘러가는 자리일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역 앞에보다 네. 아파트 마주 보이는 쪽으로 더 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마곡나루나 마곡역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분위기가. 그죠, 그죠. 네. 이제 아파트 위주로 학교 동선, 아파트 동선에 맞춰가지고 학원과 병원과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마곡의 모든 것, 마곡온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여러분은 마곡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마곡이나 마곡나루의 화려한 오피스 빌딩, LG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대기업 연구소, 혹은 코엑스 마곡을 비롯한 마이스 단지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무지구 바로 옆 9호선으로 단 한 정거장 거리에 마곡지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조용하지만 큰 잠재력을 품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신방화역입니다. 이제는 완성 단계에 다다른 마곡지구 내에서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된다는 신방화역 권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화 뉴타운의 역사를 살짝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시의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아쉽게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민 갈등이 겹치면서 무려 20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몇몇 구역은 해제되는 아픔도 겪었고요. 그 바람에 마곡지구가 천지 개벽하는 동안에도 신방화역 기준 서측부는 낙후된 빌라촌과 구시가지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곡 바로 옆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느끼셨다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오랫동안 멈춰있던 이 방화 뉴타운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탄을 쏜 곳은 바로 방화 6구역 레미안 엘 라비네입니다. 10개 동 지상 최대 16층 총 557세대 규모로 마곡의 업무지구와 가장 인접해 있어 기대를 받는 핵심 단지입니다. 2017년 4월 조합 설립 이후
중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이 불거져 결국 2024년 10월 시공사 계약이 해지되고 2025년 3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게 되었는데요. 약 9년 만인 올해 3월 청약을 진행했고 총 557세대 중 272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7억 원에서 18억 원대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8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방화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방화 5구역은 약 1600여 세대의 마곡자이 더 블라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주를 거의 마치고 철거 및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 1657세대 중 일반 분양부는 649세대고요. 앞서 안내해드린 레미안 엘 라비네 단지 서측에 위치합니다. 그 뒤를 이어 방화 3구역 역시 1476가구 규모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트레센트입니다. 마곡지구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엠벨리 단지들의 높은 임대 가구 비중과 일군 브랜드 대단지의 부재로 선호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것을 생각해보면 방화 뉴타운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일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주거지의 변화가 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신방화역을 중심으로 대로변을 따라 조성된 초역세권 상권은 이미 상권의 성숙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마곡 엠벨리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있고 초등학교가 마주보고 있어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자랑하고요. 9호선 신방화역이 위치해 이 주변 거주자들의 주 동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유동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마곡의 다른 오피스 상권과 비교하면 조금 한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신도시 상권의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로를 끼고 있는 도로변 상가들과 달리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서면 다소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화 뉴타운 6구역 레미안 엘 라비네, 5구역 마곡 자이 더 블라썸, 그리고 3구역 힐스테이트 트레센트의 대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곡에 일터를 둔 고소득 직장인 가족들이 매일같이 도보로 이용하는 핵심 상업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주변 재개발 단지들이 완공되고 상권이 완전히 활성화되기까지는 기존 상가들의 업종 재편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방화역 상권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곡지구의 다른 상권과 비교해 신방화역 상권이 갖는 특수성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곡나루, 마곡역, 발산역, 양천향교역 상권과 비교해 신방화역 상권은 특수하게도 오피스 상권이 아닌 신도시형 주거지 상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의 구성, 임대료의 수준, 업종의 성격도 다르며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도 다릅니다. 분명 방화 뉴타운이 추진되면서 다수의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로 수혜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권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신방화역 상권의 변화와 입지 분석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신방화역과 방화 뉴타운 일대의 구체적인 상가, 매물 및 창업 입지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마곡 온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해 두시면 마곡의 모든 부동산 정보는 물론 좋은 매물들까지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